전시가 6강 면왕정가 해석 한번 해보자.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그대로야. 무등산. 이거 어디 있는 거지? 저기 전라도 광주에 가면 있잖아. 무등산 한 줄기 그 산이 있잖아. 동쪽으로 뻗어 있어. 이렇게 현대어 해석이 돼 있네. 멀리 떨쳐나와 제월봉 봉우리가 되었거늘. 해석 그대로야. 알았니? 그럼 무등산이 동쪽으로 쫙 뻗어가다가 뚝 떨어져 갖고 그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제월봉이라고. 이거 지금 어디서 바라본 거야? 면왕정에서 바라본 거야. 무등산이 동쪽으로 쭉 뻗어 있다가 뚝 떨어진 곳에 제월봉이 하나 있다. 봉우리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느라. 자, 생각해봐.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느라. 짐작한다는 게 추측하는 거지. 이런 게 아까 얘기했던 화류법이야. 어떻게 자연물이 짐작이나 추측을 하겠어? 끝없는 넓은 들판에 무슨 생각하느라고, 무슨 짐작하느라고 7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벌렸는 듯. 이런 것들은 직유법이고 표현법 따라야지. 7굽이라고 해서 7굽이가 돼서 함께 뭉쳐서 우뚝 문득문득 벌려져 있는 거. 이거 뭔데? 제월봉 얘기하는 거 지금. 자, 그리고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용이 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얹었으니, 얹었다는 얘기야. 얹어놓은 것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용이, 자, 용이 말이지. 선잠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신잠이 아니라 잠깐 들었던 잠, 갓 깨어 머리를 얹었으니, 머리를 얹어놓은 듯한 너럭바위에, 자, 너럭바위에 송죽을 해치고, 소나무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얹었는데 구름탄 청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벌리는 듯. 아까 나왔던 이게 지금 정자 얘기하는 거야. 그 정자가 있잖아. 날개를 벌리. 이런 게 아까 얘기했던 화류법이지. 자, 이거 마저 하고 설명해 줄게. 여기까지는 두 날개를 딱 벌린 것 같잖아.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해석을 좀 자세하게 하면, 자, 송죽을 해치고, 너럭바위에 송죽을 해치고 정자를 얹은 게 면왕정이고, 구름탄 청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팔에 벌렸는데, 요게 정자의 모습이야. 요 부분이 정자의 모습이다. 근데 날개를 폈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생동감이겠지. 건물이 날개를 폈다면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럴 때는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화류법이기도 하고요. 정자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은 바로 구름탄 청학이 천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정자의 모습은 바로 요거라고 볼 수 있겠네. 전체적으로 두 날개를 펼쳤으니까 날아갈 듯한 생동감 있는 정자의 모습, 이 부분 까먹지 말고. 면왕정이라는 건 제월봉 너럭바위 위에 청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처음에 면왕정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야. 자, 봐봐. 그 무등산에서 동쪽으로 가서 뚝 떨어진 제월봉 위에 너럭바위가 있고 그 위에 정자가 있는데 날개를 펴고 날아갈 것 같은, 천리를 날아갈 것 같은 그 모습, 그게 바로 면왕정의 정자의 위치와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옥천산, 용천산, 이런 지명이나 이름 나오면 신경 쓰지 마. 그냥 옥천산, 용천산 흘러내린 물이 정자 앞. 자, 보세요. 아까 뭐라 했지? 제일 처음에 정자 앞. 이제 근경 이제 나오는 거야. 정자 앞 넓은 들에 오롤이 펼친 듯이. 자, 정자 앞에 넓은 들이 오롤이. 이거는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야. 펼친 듯이.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 자, 해석을 잘해봐. 넓다는 얘기야. 길지 말든지. 근데 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의역하면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라고 얘기하지.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넓거든 길지나 말지. 넓은데도 또 기네. 푸르거든 희지 말지. 푸른데 또 흰색이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쌍용. 자, 쌍용 조심해. 이게 바로 아까 내렸던 흘러내린 물이야. 즉 시냇물을 말하는 거야. 시냇물을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 이게 바로 시냇물을 말하는 거고, 긴 비단도 역시 시냇물을 말한다. 시냇물이 뒤틀려 흐르는 듯 아니면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 내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계속해서 시냇물 얘기하고 있잖아. 자, 어디를 가느라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서 닿는 듯, 자, 내닫는 듯 달려가는 듯 따르는 듯 쫓아가는 듯 밤낮으로, 자, 시간에 상관없이 밤낮으로 흐르는 듯 하다라고 얘기했어. 이 부분은 시냇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부분이 조심해야지. 뭐, 이 부분이 바로 시냇물이고, 우리는 이거 설명 공부로 묘사라고 하고요. 표현법은 직유법, 뭐 활용법. 여기 보면 달려가고 뭐 이런 걸 쫓아가고 이런 거 보면 활용법이라고 해야 되겠지. 의인법보다는. 자, 그래서 여기는 정자 앞에 시냇물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짝을 이루는 대꾸적 표현이다. 자, 길거든 부르거든, 길지 말든가 희지 말든가, 이런 게 대꾸법이야. 알았지? 표현법이 자주 나온다는 건 문학성이 좀 높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요까지가 시냇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졌다. 이런 눈같이, 이것도 직유법이지. 자, 모래밭은 눈처럼 하얗게 펼쳐져 있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자, 어른다. 이 말은 사실은 정을 통한다, 서로 교감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지럽게 난다는 얘기는 기러기가 있잖아. 일정한 방향이랑 마구 나는 거야, 섞여서. 그걸 갖다가 서로 정을 통한다, 소통한다, 그렇게 나르고 있다라고 노라가 들어갔으니까 감탄이란 말이야, 감탄.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것 때문에 어지럽다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갈대꽃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라가는가. 갈대꽃이 있는데 그 사이에 두고, 갈대꽃 사이에 두고 막 서로 끼룩끼룩 울면서 기러기가 왔다 갔다,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기러기의 모습이니까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끊을게. 이렇게 어지러운 기러기. 요 부분은 그 기러기들이 정을 통하고 교태롭게 막 날아다니는 모습,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역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묘사는 그림 그리듯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근경이죠. 근경.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 그러니까 이거 경치 얘기하는 거잖아. 넓은 길은 저 바깥에 있고요, 긴 하늘은 아래에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두르고 꽂은 것은, 이 경치를 떠올려봐. 길이 저 바깥에 있고요, 하늘이 쫙 펼쳐져 있는데 산들이 쫙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둘러 있는 게 산은 산인데 병풍 같기도 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지. 이런 건 대부분 감탄이야, 감탄. 알았지? 두르고 꽂은 것이 산인가 병풍인가, 거의 그림 같다라는 얘기.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우리가 그림이란 말을 보통 언제, 완전 그림이네 그런 뭐야, 완전히 멋지다, 아름답다, 그런 얘기지. 그런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림인가 아닌가, 그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높고 낮고,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숨거니 배거니, 안 보이다가 또 보이다가, 가다가 머물다가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두려워하고. 뭐뭐양 한다는 얘기는 직유법의 이것도 이름난 것처럼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공중으로 쭉쭉 뻗어 있으니까. 그 높이가 쭉쭉 뻗어 우뚝 서 있으니까. 우뚝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를 이루고. 추월산 머리를 이룬다는 말은 만들고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 전부 다 산이지.
이 산이라는 게 위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자, 쭉 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데 이게 다 연결된 거지. 산들이 허공에 벌렸으니 라고 나왔지. 그치? 허공에 벌렸다는 얘기는 허공에 늘어섰으니 산들이 쭉 늘어섰어. 그럼 뭐 마치 산맥처럼 쭉 뻗어 있다는 얘기잖아. 원근의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원근 가까이에도 절벽, 멀리도 가까이도 모두 푸른 절벽이 머문 것도, 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도 많기도 많구나.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어지는데 산봉우리에 관한 묘사지, 그지? 산봉우리.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기러기 같은 경우는 요 앞에서 막 날아가는 걸 본 거고, 저쪽에 하늘 저쪽에 쭉 뻗어 있는 병풍산, 이거는 멀리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엔 가까이 보다가 점점 멀어지는 시선의 이동이다. 그리고 여긴 대부분이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야. 묘사. 그림 그리듯 자세하게.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흰구름 뿌연 연하. 이거는 안개고 이건 노을이야. 자연을 말할 때 보통 연하 일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요 람자가 아지랑이란 뜻이야. 산 아지랑이가 피어 있다. 그럼 아지랑이 언제 필까요? 그러면 계절적으로 본다면 봄이야.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했잖아. 이제 봄부터 시작되는 거지. 흰구름, 뿌연 안개, 노을,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로다 라고 얘기한 거지. 역시 대꾸법 썼고, 수많은 골짜기를 제집으로 삼아두고, 우리가 보통 아침에 나왔다 집에 저녁에 들어가잖아. 이것처럼 얘네들이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얘기지. 나왔다가 들어갔다 아양을 떠는구나. 자,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거니, 이거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나왔던 흰구름, 뿌연 안개, 노을, 그다음에 산아지랑이 뭐 이런 것들이 이 수많은 바위 골짜기에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이렇게 마치 아양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그 봄날의 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광야로 건너간다. 이거는 넓은 들판을 말하는 거고, 지나갔다 건너갔다. 푸르락 불그락 옅으락 짙으락. 자, 이제 변화무쌍하지, 그지?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옅기도 하고 짙기도 하고. 자, 푸르락 부르락 이런 거 나오면 색채 이미지를 썼냐 안 썼냐 썼다고 이미 확인해 둬야 돼요. 다 시각적이야. 옅다는 건 흐리다는 거고 짙다는 건 아주 진하다는 얘기잖아, 그지? 사양은 보통 석양은 이렇게 내리비치는 햇빛이지, 그지? 섭기요 가랑비마저 뿌리네. 지금 보니까 면왕정 주변의 모습인데 산 아지랑이가 막 피어 있어. 산남이. 그럼 봄이잖아, 봄이 왔으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생동감 넘치는 산의 모습이 펼쳐져 있다. 그 봄의 정경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가마를 급히 타고 소나무 아래에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데, 그럼 이동하고 있네, 그지? 가마 타고 이동하고 있는 거야. 오며 가며 하는데 녹양에 푸른 버드나무, 우는 꾀꼬리 교태겨워 하는구나. 녹양은 푸른 버드나무고 노란 꾀꼬리가 교태겨워한다.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막 지저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게 바로 교태라고 생각하면 돼. 봄 기운을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막 봄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아양을 떨고 봄 기운을 발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나무풀 우거지요. 녹음이 나는 녹음. 이거 여름 나오잖아요. 여름에 결정적인 건 녹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녹양에 우는 꾀꼬리 교태겨워하는구나. 이거 누구 생각이야? 이건 화자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고 해야 되겠지. 감정이입의 대상은 꾀꼬리. 자, 녹음은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무풀 우거지고 녹음이 짙어질 때 기다란 난간에서 긴 졸음을 한 가지. 졸음 울고 자고 있는 거니까. 자, 내 여편이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이 그칠 줄 모르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물 위에서 시원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름 지났으니까 가을 한번 볼까? 물 위에 서늘한 바람 그칠 줄 모르는 여름이 끝나고 된설이 나왔잖아. 된설이 계절이야.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비단에 술을 놓은 것 같다. 아름답다. 보통 금수 강산 그렇게 얘기하지. 여기서는 가을이기 때문에 단풍 든 가을산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된설이는 계절적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황혼도 또 나왔네. 황혼. 얘도 뭐야? 노랗게 익은 벼. 추수하기 직전에 누렇게 익은 벼를 황혼, 누런 구름이라고 표현해서 이것도 가을이라는 계절감이 느껴진다. 어찌 만경에 펼쳐졌는가? 만경, 이 보통 그 농사짓는 땅에 이렇게 고랑 이런 걸 갖다 경이라고 하는데 만경이라 할수가 아주 넓은 그 논이며 밭이며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펼쳐졌는가? 역시 감탄이지. 펼쳐졌는가? 감탄이다. 어적도 흥에 겨워. 어적 여기서는 원래는 원문에는 어적이 나오는데 어부의 피리도 흥에 겨워. 흥을 감당할 수 없어. 넘쳐. 달을 따라 부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어부도 흥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달을 보면서 피리를 부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가을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어딘데? 여기야. 겨울이야, 겨울.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혔거늘 조물주, 헌사. 이 헌사란 말은 원더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굉장하다,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야. 하니 빙설로 꾸며내니 얼음과 눈이래. 이거 당연히 겨울이죠. 이건 확실히 계절감이 나타낸 시어가 바로 빙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겨울. 경궁요대, 옥해은산. 자, 둘 다 아름답게 표현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미화법이라고 하는 거야. 미화법. 똑같은 건데 굉장히 멋지게 표현한 거야. 자, 경궁요대. 이거는 아주 곱고 고운 궁궐, 누대, 집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옥해은산은 새하얀 눈 덮인 들판과 산들을 은산이라고 표현한 거야. 둘 다 멋지게 표현했다고,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미화법이고, 눈알에 벌렸구나. 쫙 펼쳐진 거지.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지금 눈알에 쫙 펼쳐진 걸 보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건곤, 천지가 풍성하여 간데마다 승경. 승경이 뭐야? 경치가 아주 빼어나다,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딱 끝났어. 그러면 이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상경계가 계절별로 나타낸 거고, 전부 다 면왕정에서 바라본 거고, 면왕정 주변 경치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다. 대단히 아름답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까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인간 난데 인간. 여기 이제 인간 세상을 말하는 건 똑같은 말이야. 인간이라고 해도 되고, 세상이라고 해도 되고, 속세라도 해도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어. 풍진, 이건 먼지가 바람 먼지, 뭐 진세, 먼지 같은 세상, 뭐 이런 것도 다 속세를 말하는 거야. 자, 인간 세상 떠나와도, 그러니까 이 속세를 떠났다는 얘기지. 이 쉽게 얘기하면 벼슬이에 있다가 그만두고 여기 고향으로 온 거죠. 무등산 나왔으니까 전라도에 하라니. 내 몸이 쉴 틈이 없다. 굉장히 바빴나 봐. 자,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은 쉴 틈이 없다. 이것도 봐야 하고 저것도 들어야 하고 바람도 쐬야 하고 달맞이도 나가야 하고 밤, 이거는 이제 열매 있잖아. 밤 일랑 언제 죽고 물고기 언제 낳고, 그 얘기는 밤 줄 시간도 없고 물고기 잡을 시간도 없네. 이 정도는 되게 바빠. 그리고 살인문, 그 시골에 있는 이렇게 들어서 여는 문 있잖아. 그 살인문을 누가 닫으면 내가 닫아야지. 떨어진 꽃 누가 쓸어? 내가 쓸어야지. 지금 속세를 떠나서 왜 내 몸이 쉴 틈이 없는지 다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들어야 하고 바람도 쐬고 달맞이도 해야 되고 밤도 주워야 되고 고기도 낚아야 되고 살인문 닫고 떨어진 꽃잎도 쓸어야 돼. 그러니까 내 몸이 쉴 틈이 없죠. 아침이 모자라. 당연히 저녁도 넉넉할 수 없겠지요. 아침 저녁 다 바쁘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오늘이 부족하니, 오늘 부족한데 내일 넉넉할까? 넉넉하지 않죠. 이거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지. 넉넉하지 않다는 거, 쉴 틈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건 다 대꾸법이야. 이렇게 짝이 있다는 건 대꾸야. 기본이.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은 또 걸어다녀보고 번거로운 마음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돼 있어. 번거로운 마음, 이것을 버릴 일은 아주 없다라는 얘기야.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일러라. 자, 난 쉴 틈이 없다 그랬지? 만약에 너가 오면 나한테 알려줘라. 미리 알려라는 얘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오는 길을 알리라?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쉴 사이가 없는데, 쉴 사이가 없다? 자, 오는 길을 일러라. 뭐 읽어줘봐. 오는 길을 알리랴 하니까 알릴 수가 없다. 알릴 수가 없다. 알릴 수가 없다. 내가 잘못 읽었어. 그러니까 오는 길을 알려줄 수가 없다. 다만 지팡이 다 무디어가는 거라.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쉴 틈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가 온다 그래도 알릴 수도 없고요. 알려줄 수도 없고요. 쉴 틈도 없고요. 다만 내 지팡이가 여기저기 다니니까 다 닳아버린다. 무뎌가는구나 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마지막에 이 얘기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야. 화자는 자연 경치를 여기저기 구경해야 되고 또 할 일도 굉장히 많아. 생활이 굉장히 바쁘다. 자, 위에서 말하는 대로 밤도 죽고 꽃도 쓸어야 되고 아무튼 그런 얘기. 자연도 보러 다니고 즐겨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오는 길을 알려줄 수도 없고 다만 내 지팡이가 계속해서 무뎌간다. 다 닳아진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술이 익었으니 벗이 없을소냐. 술이 익었으니 술 나오면 고전문학은 풍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풍류가 뭐야? 멋이란 말이야. 멋. 술이 익었으니 벗이 없겠는가? 벗이 있지요 라는 얘기지. 서리적 표현. 술이 익었으니 벗이라 없을소냐? 벗이 없을 것이냐? 술 마시면 벗이지 뭐. 다음에 요거 좀 부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요거는 연주하는 거야. 플레이하는 거야. 알았니? 부는 거는 뭐지? 관악기. 타는 건 타악기. 혀는 거, 켜는 거, 현악기지. 이하면 막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악기 연주하는 거지.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자, 술 한 잔 먹었는데 이런 소리가 나면 흥겹지요. 근심이라 있으며 씨름이라 붙었겠느냐? 안 붙었지요. 근심 걱정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이건 행동이고요. 읊었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놀다가 천지도 넓고 세월도 한가해. 완전 진짜 밑에 나오지만 신선이네. 신선. 그러니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요. 즐기며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술이 풍류를 말하는 거고, 술 마시고 취흥이 아주 업돼가지고 말이지 자연을 더 많이 즐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풍류적인 삶이 나타난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 태평성대에 몰랐는데 이때가 언제일까? 지금 면왕정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자연경치 즐기고 술 먹고 취흥이 올라가지고 싫은 걱정 다 떠나버렸잖아. 그게 바로 나한테는 태평성대지.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바로 신선이로구나. 바로 이게 바로 신선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강산풍월 거느리고, 강산, 자, 이 강산이 강과 산이잖아. 이게 대유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연의 대표적인 자연 중에 강하고 산, 이걸 자연 대신 쓴 거야. 풍월, 어떻게 보통 우리가 풍월이라고 하면 바람하고 달이지, 그지? 이것도 자연이지. 그러니까 강산풍월 거느리고 자연을 거느리고 내 백년이 뭐야? 내 인생이지,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200이 살아온들. 등악양루라는 그 중국의 시인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지어놓은 한시가 있거든. 거기 보면 그 자신이, 우리가 그 유명한 말 있지, 호연직이란 말 들어봤어? 그래서 악양루에 200이 올라가가지고 등태산이 소노요. 등동산이 소노요, 등태산이 소천하. 이게 호연직이 기상인데, 동산에 올라갔더니 노나라가 적음을 알았고 태산에 올라갔더니 천하가 적음을 알았다. 이건 뭐 호탕한 모습 뭐 그런 건데,
200이 살아온들 이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나보다 더할 소냐 더하지 않죠. 설리적 표현이야. 내가 200보다 호연직이 호탕한 회포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몸이 이러함도 마지막에 문학적인 어떤 가치가 좀 떨어지는 유교적 충절을 말하면서 마무리됐어. 이 몸이 이러함이 뭐야? 여태까지 얘기했지. 면왕정에서 자유정치 즐기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하고 한가롭게 지내고 그 다음에 세월 가는 게 태평성대처럼 느끼고 이런 거 다 역시 임금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보통 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걸 연구지정이라고 하는데 임금에 대한 충성, 임금에 대한 찬양 이런 걸로 해서 문학사적인 어떤 의미와 가치는 좀 떨어지지만 역시 조선 문학의 상투적으로 들어가는 유교적 충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보면 이런 신선 나왔을 때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도교라는 사상과 도교라는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면왕정과 전체를 다 했는데 길이는 적당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상충곡에 비하면 훨씬 더 길죠. 하지만 요 상충곡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거기 보면 상충곡에 나와 있는 거 중에 막 열거하는 거 있거든. 열거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뭐 이런 부분의 표현이 상충곡에 좀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면 상충곡이 먼저니까 면왕정과는 상충곡의 영향을 받았고 요것 때문에 또 이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열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상충곡과 관동별곡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송순의 면왕정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 자, 1번 봐봐. 1번. 윗글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떠올린 내용이다.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 내용 물어보는 거네. 1번. 첫 번째 기억. 화자가 면왕정을 떠나 무등산 사계절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 자, 면왕정을 떠난 게 아니고요. 면왕정에서 바라본 거야. 동쪽으로 무등산 한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서 멀리 제월봉이 됐지. 너럭바위 위에 정자가 얹혔는데 그게 면왕정이라고. 그러면 무등산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사계절 풍경을 감상한 거지 면왕정을 떠나서 한 게 아니라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니은부터 미음까지 이거 다 나와. 자신의 벗과 함께 노래 부르며 즐기는 모습.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술 익으면 벗이 없겠느냐. 벗은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서 악기 연주하는 모습 나오니까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모습 나왔고 7개 산 중에서 가운데 있는 면왕정에 화자가 위치해 있다. 7개 구비가 모여져 있는 곳에 가운데 너럭바위, 그러니까 중앙이지, 중앙. 거기에 면왕정이 있는 거고, 면왕정을 떠난 화자가 지팡이를 짚으며 청려장이라고 해서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게 다 무뎌간다 그랬으니까 이동하고 주변의 자연경치를 감상한다. 나온 내용이야. 면왕정에 서 있는 화자가 임금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한 내용. 자, 지금 봐봐. 다 면왕정인데 얘만 면왕정을 떠났죠. 1번 틀렸어. 2번으로 갈게.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A는 구름탄 처하니까 이건 면왕정의 뭐 지붕 모습 정도 될까? 아무튼 그런 것 같고 면왕정 요거는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꾀꼬리를 말한단 말이야. 가장 적절한 것을 적고 화자의 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화자의 처지가 아니고요. 추상적 사물을 구체화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그지? 이상적 세계의 몽환적 분위기 아니고 현실의 면왕정이고 화자가 위치한 공간에 광활함을 부각하고 있다. 그거는 면왕정에서 바라본 모습이지. 화자가 바라보는 사물의 외형적 특징을 비유하고 있다. 뭐라고? 면왕정의 외형적 모습. 지붕이 이렇게 팔자로 돼 있잖아. 그걸 갖다가 청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비유적 표현. 정답은 5번이 정답이네. B는 꾀꼬리라는데 화자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고 이동경로도 아니고요. 현실 세계의 묘한적 분위기도 아니고 역동성도 아니고요. 생동감은 맞겠지만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 아까 뭐랬어? 감정, 이 입의 대상은 꾀꼬리할 수 있게 맞았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그다음 3번 넣어볼까?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지수정가. 이것도 역시 지수정이 정자일 거고 여기 지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겨울날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백옥궁궐 경효굴 이런 것들이 다 겨울 풍경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손님들 다 찾아오고 풍류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가와 달리 보기는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자, 구체적 지명 어디 있죠? 곡구암 반탕 됐죠? 곡구암 반탕 구체적 지명 언급했어. 가에서는 지명이 아니라 시상 전개가 계절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명 언급 없단 말이야. 맞았고. 2번 가에는 무릎의 방식을 통해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을 부각했고, 무릎의 방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가을날 황혼 누런 구름 또 어찌 만경에 펼쳐졌는가, 이게 무릎의 방식이라고. 맞았죠?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 가을 들판을 뭐라고 그랬다고? 누런 구름이라고 얘기해. 그게 아까 추수한 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보기에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겨울산의 적막함을 전달하고 있다. 대구적 표현 적막함 맞았어요. 이것도. 가와 보기 모두 백색의 이미지와 관련된 건축물을 활용하여 경국요대 백옥궁궐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가와 보기 모두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호와 비유적이라는 게 백옥궁궐 눈 덮인 뭐 언덕과 골짜기를 저렇게 궁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다 비유적 표현이란 말이야. 위에도 비유적 표현이고 단풍든 물든 가을산의 모습 아까 뭐랬지? 금수라고 그랬지. 금수. 그럼 여기서 금수를 찾아봐야 되는 거네. 여기 있네. 그래서 동일해 이건. 그 다음에 5번 볼까? 가와보기 모두 시간적 배경과 청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보통 계절에 변하는 시각이죠.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청각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거기에 보면 막 기러기 얘기 나왔는데 기러기는 시간적 배경을 본다면 요거는 기러기는 계절감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와 관련시키면 가에는 기러기가 등장한다. 근데 나에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가 아니라 보기에는 없단 말이야. 정답을 해서 5번이 정답이다. 거의 지수정가는 시각적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자, 4번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A부터 E까지 자, 내용이야. 면왕정, 제월봉 중턱에 있는 면왕정이라는 정자에서 면은 아래를 굽어보다라는 얘기, 경치를 굽어보는 거고, 양은 우러를 본다. 그러니까 아래도 보고 위도 쳐다보고 뭐 이런 의미야. 면왕정가는 면과 앙의 시선으로 바라본 면왕정 주변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이때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면과 앙의 시선은 면왕정을 기준으로 구별된다. 한편 면과 앙은 시간적 개념과 관련지에 가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화자는 자연을 즐기며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자신의 삶을 과거의 인물의 삶과고 비교하고 있다.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앙, 되돌아본다. 위에서 저기 있잖아. 뭐라고? 아래를 굽어보다 상황을 마주한다. 여기는 되돌아보다. 그치? 나오죠. 그런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돌아보니까 앙.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의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거니까 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 과거는 현재에서 돌아보는 거. 그 다음에 현재는 과거에서 살펴보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A부터 E까지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A 봐봐요. 정자 앞에 흐르는 물, 시냇물. 기러기는 면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살펴보는 거지. 앞을 보는 거지. B에 넓은 길 바깥, 긴 하늘 아래 쫙 보고 있어. 이거는 원근의 푸른 절벽이 벌려있는 산들을 앙의 시선으로 본다. 지금 면이냐 앙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앙은 뭐라고? 되돌아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어. 푸른 절벽. 앙의 시선으로. 이 앙이라는 게 뭐야? 되돌아본다 말고 일반적으로는 우러러본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는 거야. 아까 무슨 경치? 원근할 때 원경. 그래야지 살펴보는 거죠. 정자에서. 그 다음에 C번 흰구름 뿌연연하 산남. 아까 산 아지랑이라고 했지. 막 올라가는 거야. 하늘로 떠나거나 면왕정보다 아래에 있는 광야로 건너가는 모습 면과 앙. 올라가는 건 면,
아니구나. 앙. 그 다음에 떠내려가는 건 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왕정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립니다. 계속 잘해야 돼. 바람 쐬고 달 맞으며 밤을 줍고 고기를 낚는 생활로 버릴 일이 전혀 없다. 화자의 모습은 앙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살펴본다. 자, 여기 볼래? 앙의 시선으로 살펴보면 과거를 살펴보는 거야. 틀렸잖아. 현재를 하는 거니까 면의 시선으로 봐야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지금 현실이 되게 바쁘다고. 그럼 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뭐라 했냐면 앙의 시선으로 보면 이거 과거를 보는 거야. 과거. 현재 무척 바쁘다라는 얘기니까 면의 시선으로 봐야죠. 그래서 4번, 2번, 5번 이때가 태평성대라고 평가하고 과거의 인물, 이거 과거의 인물 되돌아보는 거죠. 이거는 과거의 인물인 악양누의 이백을 비교하고 자신의 호탕함이 부족함이 없다. 과거 얘기, 현재 얘기 뭐 이런 거니까 면과 앙의 시선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인물인 이백은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는 앙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건 이거는 면이죠. 그래서 면과 앙을 동시에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면왕정가 마무리할게.